그 저희들 지금 사상 철학 또 사상의학 동일수해본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 나온 대로 사상의학의 근본 문제 또 사상의학의 철학이 되는 사상 철학 관련해 가지고 동무 이재마 선생이 고민한 근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사상 철학이 사실 나왔냐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는 건데요. 사상이라는 말이나 음양이라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동양 철학에서는 뭐 주역 빼면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염두를 두고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상의학과 주역이라는 주제. 사실 이 주제를 일반 연구자들은 다루지도 않고 사실은 몰라요. 그냥 활용하는 데만 쓰지만 그 근본 이치가 어디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역이라는 문제를 나오고 이걸 통해서 사상의학 원리도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면 사상의학의 근본이 여기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차는 나온 대로요. 주역과 동무 이재마, 그 다음에 사상철학과 주역, 그 다음에 문왕팔계도와 동일수세보원, 그 다음에 사상인과 문왕팔계도, 그리고 마침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재를 사실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요 이제 동일수세보원 주역으로 풀다라는 교재에 지금 강의하는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주역과 동무 이재마입니다. 동무 이재마 여기에서는 이재마가 이야기하는 주역, 또 이재마의 전기를 쓴 이능화 선생, 그 다음에 최남선 선생이 동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동무 이재마 선생님은 동일수세보원 가보본 간지에 당신이 메모를 해가지고 놓은 쪽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말을 썼어요. 잠심지하 진유 역도 전원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깊이 두어 마음에 잠겨있는, 마음 아래에 깊이 잠겨있는 그것은 뭐냐? 역도다라는 거죠. 생각이 진실로 역도에 있다 이렇게 한 거죠. 동무선생 당신은 학문을 하면서 주역의 진리인 역의 진리가 뭔지를 궁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능화 선생이 여기 쓴 글에 나오는 건데 동무 이재마에 대한 조선 명인록이라는 명인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조선 불교 통사 하편에 동무 이재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사실 동무 선생이 동일수세본을 어디서 썼느냐? 남산 아래에 이능화 선생 아버지 집에서 썼어요. 이능화 선생이 집에서 쓴 거죠. 그리고 이능화 선생이 눈에 안질인가 눈에 안 좋은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됐는데 동무 선생이 보디는 소양인으로 진단을 해서 뭐 양격 산화탕을 썼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소양인 열 치는 약을 쓰는데 딱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능화 선생이 동무 선생에게 팬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동무 전기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경사와 자집을 모두 통달하였는데 그 중에 주역을 더욱 좋아하여 그 오묘한 뜻을 연구하시기에 몰두하였다. 때로는 식사를 패하고 연구에 심혈을 다하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수저를 들어 밥을 입에 떠넣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수년을 연구한 동안에 마침내 주역의 이치를 통달하여 그 묘체를 발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주역의 이치를 통달해서 사상의학, 사상철학을 지었다. 이런 얘기죠. 또 경물치지와 국리진성은 역학으로부터 나왔으며 동무선생의 경물치지, 국리진성 이런 것들은 역학으로 나왔으며 저서에는 동일수세보원, 격치고, 동무유고 등이 있으며 사상학설을 창안한 것은 그 학문이 심리이고 성리이고 생리이고 의리인 것이다. 그 사상철학은 사실 마음학이면서 인간의 본성학문이고 또 인간의 생명학이고 또 인간의 의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능화 선생의 평가를 전기를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육당 최남선 들어보셨죠? 이 당시 또 최고의 지식인이죠. 이분이 시문독문이라는 곳에서 이동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무 이재마의 전기를 짧게 썼어요. 여기에 하루는 서재에서 주역을 발견하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기이한 물건을 우연히 얻은 것처럼 크게 기뻐하고 마음을 쏟아부어
잠자고 밥 먹는 것을 잃어버리기에 이르러 어머니께서 수저를 대신하여 밥 먹여 주었으나 음식의 맛을 분별하지 못하며 진흙의 토우와 같이 종일 단정히 앉아 오묘한 뜻을 깊이 탐색하였다. 앞에 이능화생 이야기한 거 좀 비슷하지, 그죠? 주역 연구에 이렇게 몰두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동무이 병법과 의학의 양도를 궁구하여 밝히면 대개 실지 활용에 가장 긴박하고 간절함으로 쓰이며 영리에 정밀하여 역학의 이치에 정밀하여 세상의 돌아감에 추이와 인심의 취향에 대하여 선견의 밝음이 있었으며 이렇게 말했죠. 동무이제만은 사실은 요 동무라는 게 호잖아요. 그 동쪽 무인이다 해서 사실은 그 이성계 후손으로서 이성계 같은 전주이시로서 함경도 무인이죠. 그래서 병법에도 밝으셨고 병마절도사도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학에 밝혔다는 거죠. 양도를. 근데 저는 여기서 실지 활용에 가장 긴박하고 간절함. 동무 이재마 선생이 사상의학 동일시험을 쓴 이유가 사실은 백성들이 건강하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뭔가를 궁구한 거죠. 애민정신이 녹아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요. 자기가 당신이 주역과 이런 역학의 이치를 통달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살아가며 쓸 수 있는 의학으로 접목시킨 거죠. 저도 사실은 주역을 전공했잖아요. 주역을 공부하면서 공부했는데 이후에 나중에 사상철학, 사상의학을 보면서 똑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주역의 이치를 인간의 마음, 몸으로 응용한 게 바로 사상의학이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그 동무 자신도 그렇고 이능화 선생도 그렇고 최남선 선생도 그렇고 또 이후에 우리 그 사상의학을 한국에 사실은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으로 교수님이라든지 또 홍순용 교수님 이런 분들도 다 동무 이재마의 학문은 주역에 연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놓치고 사상의학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근본의 문제를 놓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상 철학과 주역인데요. 여기에서는 그럼 동무의 사상 철학 속에서는 주역이 어떻게 녹아 있는가 이것을 보자는 거죠. 그래서 동무생을 네 가지로 보는데요. 여규 태극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복희팔계도 해석, 문왕팔계도 해석, 그리고 기타 네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규 태극절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요 구절은 계사상편 11장에 나오는 구절이죠. 뭐요? 역왈, 여규 태극하니 시생양이하고 양이생 사상하고 사상이 생 팔계하고 팔계 정기륭하고 기륭이 생대업 하나니. 요게 이제 주역의 이야기죠. 이걸 갖다가 이제 동무생님은 태극은 심야요, 양의는 심신야요, 사상은 사심신물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동무생이 주역 공부를 아까 했지만 수저를 잊어먹을 정도로 열심히 했지만 주역의 구절은 딱 요 한 구절을 인용하고 말아요. 주역 책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요 한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 인신의 사상 철학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해석하겠습니다. 역왈, 주역에서 말하기를 여규 태극하니 진리, 근원적인 진리에는 태극이 있으니 이것에서 양의가 나오고 낳고 뭐 양의가 뭐예요? 음양을 낳고 음양에서 사상을 낳고 사상에서 팔계를 낳고 팔계가 기륭을 정하니 기륭은 생대업을 생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씀 속에서 태극을 심이라고 했고 태극을 심이라고 한 건 송대 성리학 북송 5자에서부터 출발되죠. 그 전에 태극을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한 구절은 없고요. 그 다음에 양의를 심신. 그러면 양의를 보통 우리는 두 양자에다 거동의자예요. 근데 우리 이걸 음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음양을 갖다 심신이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봐도 이런 주역의 이치를 갖다 인간의 마음과 몸, 인간으로 적용시킨 거다 알 수 있겠죠. 근데 사상을 갖다가 사상 철학의 사상을 갖다 사심신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신에다가 사와 물을 더한 거죠. 사심신물을 사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교 태극절을 인용해 가지고 태극, 양이, 사상이 뭐다라는 것을 딱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딱 한 구절 인용한 거고 사상이 사심신물이다. 그리고 이것이 동의수세본에 와서는 천인성명으로 바뀌죠. 자, 두 번째 사상철학 주역 두 번째에서는 격치고에서 반성자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리지 치상이 지시 억견이 기상 유팔 비진위 복희 역상 여차야라 이렇게 말해요. 복희 팔계도를 말한 겁니다. 여기서는 복희 역상이라는 건 앞에서 이야기한 같이 복희 팔계도를 말합니다. 형상의 이치를 상에서 취한 것이 다만 이것이 억견, 내가 억지로 부리는 견해이지만 그 상이 8개가 있다는 것은 진실로 복희의 역상, 8개 이것과 같다고 말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복희 8계도를 내가 말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무 이재만은 격치고 두 번째 이제 반성잠에서는 격치고는 1권이 유략, 2권이 반성잠, 3권이 독행편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반성잠 소제목을 8개로 말하고 있어요. 건잠, 태잠, 곤잠, 간잠, 이잠, 진잠, 간잠, 손잠에서 8개를 가지고 이 반성잠 소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복희 8계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격치고 유략에 나와요. 1권 천시편에 이런 말이 있죠. 진기심자 지기성이요. 지기심자 무궁용의하니 지기성자는 진득 성리하여 성리자는 문왕역상 혼연전비어 오지지각중 왈진성이라. 그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그 본성을 알고 그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그 뜻을 쓰니 무궁하며 그 본성을 아는 사람은 본성의 이치를 모두 얻게 된다. 본성의 이치는 문왕역의 개상에 헌연하고 온전히 나의 지각성에 갖추어진 것이니 본성을 다한다고 말한 것이다. 해서 문왕지 역상, 그러니까 성리의 이치가 성품의 이치가 문왕지 역상을 통해서 나의 지각지 중에 혼연히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을 다한다고 했죠. 그래서 결론은 문왕팔계도에 인간 본성의 이치가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왕팔계도가 우리가 앞으로 좀 연구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사상철학 관련된 주요 구절은 이렇게 격치고 반성잠, 건잠에는 산, 항지야, 택, 뢰, 풍, 간깨, 태깨, 진깨, 손깨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무유고의 8계잠 총론에서는 건태, 곤간, 이진, 간손이라고 말해서 8계를 직접 복희 8계도죠. 그죠? 복희 8계도 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사실은 동무 격치고에 나오는 역학적 4가지 마음인데요. 제가 여기서 화두를 잡고 있는 것은 이 사상철학과 주역에서 이 4가지 문제가 동무수생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역과 연관된 얘기는 사실 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죠. 뭐냐? 여교 태극, 그 다음에 복희 8계도, 문왕 8계도, 그 다음에 기타 8계. 이 얘기는 요 여교 태극과 복희 8계도, 문왕 8계도는 사실은 송대 도서상수역학에 그대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뭐냐? 주자가 쓴 역학계몽 이야기 했었잖아요. 역학계몽 1권은 하도 낙서고 2권은 본 계획 8계를 어떻게 그었냐 나오는데 거기에 복희 선천 8계도, 문왕 후천 8계도, 여교 태극. 이 태극은 성리학의 핵심 키워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개를 인용하면서 역학계몽을 풀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동무 이재마가 송대, 쉽게 말하면 성리학적 사유를 수용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사실 이제까지는 이런 얘기를 사실 동무 이재마는 송대 성리학하고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학문을 했다라는 주장이라든지 성리학하고 관련된 연구들이 안 돼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 역학 논문 모음에 역학 계몽과 동무 이재마 사상
그 철학에 대해서 써놨잖아요. 그 논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여규태극절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과 몸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선진유학의 마음론도 다 이렇게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 복희팔계도와 문왕팔계도를 말하고 있는데, 팔계도는 여러분들한테 강의 드렸지만 팔계도 자체가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이런 상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지막지한 사실 뜻을 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풀어지지 않는데, 동무생이 이것을 인간의 성품의 이치로 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희팔계도는 억견이라고 해서 아니다. 문왕 복희팔계도와 이와 같다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복희팔계도를 쓰지 않고 문왕팔계도가 바로 내가 통해서 내 사상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왕팔계도를 통해서 이제 동일수해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 철학에서 격치고에서 말한 문왕팔계도가 본성의 이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럼 그것이 동일수해본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문왕팔계도는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들 다 알지만요. 자, 일감수, 이곤지, 삼질레, 사손풍, 오허중, 육건천, 칠태택, 팔간산, 구이야. 294, 753, 618. 뭐하고 같아요? 낙서하고 같죠? 그래서 이것이 문왕팔계도가 낙서 원리를 나타내고 동일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이 한대, 구궁도, 그죠? 그 다음에 이 이치를 통해서 사상 원리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대 상수역학에서 말하는 그 구궁도, 테일하임 구궁도에서 기울음 말씀드렸잖아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죠. 이러한 관계 맺음을 이제 문왕팔계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역학사에서 문왕팔계도는 구궁도 이치를 통해서 하늘의 사상 원리를 드러내고 있다. 제가 하도낙서 원리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상 철학과 또 구궁도 이야기를 봤을 때 정확하다라고 이제 아직까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왕팔계도하고 그러면은 동일수해반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동무 이재만은 성명론 주해에서 이 문왕팔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무자주라고 불러요. 동무께서 스스로 주석을 달았다. 우리 배웠잖아요. 동일수해본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청기유산이 1활 지방이요, 2활 일륜이요, 3활 세외요, 4활 천신이라. 그 다음에 점점점은 뭐예요? 인사유산이 1활 거처요, 2활 당여요, 3활 교우요, 4활 사문이라. 그 다음에 뭐 나와요? 이청천시하며 몫이 세외하며 비우일륜하며 구비 지방인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동일수해본 첫머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이거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스스로 주해를 붙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동무유고 제3권 성명론에서 이런 주석을 붙여놨어요. 지방은 뭐냐? 여기 나오죠. 지방은 즉 소음태상절 서방야라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방은 곧 지방이라는 건 우리가 땅의 방위 이런 개념이 아니다. 뭐다? 소음인데 태계, 태상절이라는 말 알죠? 여러분들 팔계에서 이 말이에요. 태계는 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 감중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얘기. 그래서 서방이하라. 태계 지방은 태계이고 서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인륜은 태음이고 감중년이고 북방이다. 그 다음에 세외는 세외 즉 소양이고 손하절이라. 동방야라. 요게 이제 손하절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진하련해가지고 요 오자 아니냐는 거죠. 손께를 진께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갈로는 이후에 학자들이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천시, 즉 태양 이허중이라. 이허중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이허중은 가운데가 비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계란 말이에요. 동문생이 이렇게 지방, 일륜, 세외, 천시를 갖다가 태, 진, 감, 이계로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동무수행의 괴를 보면은 이것이 바로 이런 문학계죠. 태계, 서방, 그죠? 지방. 그 다음에 감계, 일륜, 북방, 진계, 동방, 그죠? 세회, 이계, 남방, 천시. 천시, 세회, 일륜, 지방이 되니까 문왕팔계도를 통해서 성명론을 주해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문왕팔계도가 천기유사를 넣으니까 천시, 세회, 일륜, 지마, 이목, 비구가 이러한 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를 동일수에 본 사단론에 밝히고 있어요. 내모퉁이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장지 심원, 중앙지 태극이하여 오장지 폐비간신은 사유지 사상이하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폐비간신은 내모퉁이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모퉁이가 포인트입니다. 내모퉁이. 우리 그림에서 내모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문왕팔계도, 복희팔계도, 낙서밖에 없어요. 역학에서. 그리고 동양학 그림에서요. 이치를 나타내는 그림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복희팔계도는 아니라고 해버리고 낙서나 하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했으니까 이 내모퉁이 사상이라는 게 뭐다? 문왕팔계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추론이 되는 거 당연하게. 또 마찬가지로 자, 요 사단론에서 폐비간신은 사유지 사상이라는데 이 폐비간신을 갖다가 요 성명론에서 어떻게 바뀌냐? 인사유사하니 1왈 거처요, 2왈 당여요, 3왈 교우요, 4왈 사문이라. 이청청시하며 목시세회하며 비우일련하며 구미지방이니라. 그 다음에 폐달 사무하며 비합교우하며 갈립당의하며 신정거천이라. 그러니까 폐비간신은 인사유사인 사무교우 당여 거처와 관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내모퉁이 사상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사유지 사상, 요 모퉁이 유자입니다. 사유지 사상의 문제를 가지고 동일세본 원론을 아까 이월로 교수님도 이것은 문왕팔계도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그림, 이 모퉁이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낙서하고 문왕팔계도, 복희팔계도밖에 없거든요. 이건 팔계도를 나타내는 거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문왕팔계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문왕팔계도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론하고 기흐름 또 이런 생리적인 기흐름까지 연결을 못 시켰다는 거죠. 그 문제가 포인트죠. 자, 그래서 인사유사인 사무교우 당여 거처와 폐비간신이 관계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퉁이에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손께는 폐가 되고 동남방, 간께는 비장이 되고 동북방, 건께는 간이 되고 서북계, 고는 신장이 되고 서남방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상차라 원리도라고 제가 이렇게 그림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이목비구, 천시세외 일륜 지방은 천기유사로서 체가 되고, 그죠? 정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태계, 감계, 진계, 이계 아까 앞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폐비간신은 이 순서대로 두면 되는 거죠. 내 모퉁이잖아요. 모퉁이 두는 거죠. 그러니까 폐비간신을 두니까 사무교우 당여 거처라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자, 이 그림이 이제 나오면은 사상의학의 마음론이 이제 실마리가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아까 심은 가운데 태격이라 심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기유사와 인사유사 또 사상에서 성과 명이 있잖아요. 함, 업, 제보,
두견, 요둔, 주책, 경륜, 행검, 도량, 식견, 위, 재간, 방야.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돌아가는 거죠. 그죠? 예. 이제 외우지는 못해도 내용은 아시죠? 예? 자, 그러면 이것이 사상인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사상인과 문왕팔계도 앞에서 그랬던 원리를 한번 같이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사상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상인의 기본 공식을 알아야죠. 뭐요? 사상인은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동일세본 사단론에 이런 정의를 해놨잖아요. 그죠? 사상인은 이런 사람이다. 어떻게? 태양인은 패대 간소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의 성정은 뭐다? 애성 노정이다. 태음인은 간대 패소한데 희성 낙정이다. 소양인은 비대 신소한데 노성 애정이다. 그 다음에 소음인은 신대 비소한데 낙성 희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것은 기본 공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동무생이 사단론에서 장리의 대소와 애누락의 성정을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사상인은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기본 공식으로 알아두시면 이제 그 다음 풀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상인과 앞에 우리 그림에서 봤던 천기유사, 이목비구의 천시세외일륜 지방하고 인사유사, 폐비간신의 사무교우 당여거처가 어떻게 매치가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확충론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확충론에 이런 말이 있죠. 태양인은 애성 원산이 노정 촉급. 애성 노정인데 애성 원산이 뭐냐? 태양인의 이. 태양인의 이가 차로 천시. 천시를 살펴서 애 중인지 상기하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서로 속이는 것을 슬퍼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죠. 이 뒷문장은 몰라도 돼요. 일단 원산 애성하고 이하고 연결된다. 그 다음에 노정하고 뭐예요? 태양인의 비장하고 연결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소양인의 기본 공식이 노성 애정인데 어떻게 돼요? 노성은 소양인의 눈, 애정은 소양인의 폐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태음인은 희성 락정인데 희성은 태음인의 코, 락정은 태음인의 신장, 신으로 연결되어 놨죠. 그 다음에 소음인은 락성 희정인데 락성은 입, 희정은 간으로 연결되어 놨죠. 직접 사상인의 성정과 천기와 인사유사의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애노일학과 문왕팔계도를 보면은 사실은 문왕팔계도는 이제는 잊어먹어도 돼요. 내 정방과 내 모퉁이 방위로 배치가 된다. 그래서 팔방이다만 외우면 돼요. 문왕팔계도라고 어렵게 알 필요 없어요. 이제는 문왕팔계도의 그 어떤 원리 이치가 이걸 풀어내는 건 아니니까 이제 배치만 하면 끝난 거니까요. 그러니까 애성이 원산하는 건 이, 예? 노성이 갱포한 건 눈, 소양인, 희성이 광재하는 건 코, 락성이 심화하는 건 입. 그래서 이목, 비구가 이렇게 배치됐잖아요. 그러니까 애성, 노성, 희성, 락성이 되고. 그러니까 또 소양인의 노성, 애정. 애정은 여기 폐잖아요. 폐비, 간신인데 여기는 애정, 노정, 희정, 락정이 배치되는 거 알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애성기와 애정기가 애로서 한 무리가 되고 이렇게 한 무리가 되고 또 이렇게 한 무리가 되고 이렇게 한 무리가 돼서 성정기 배치를 이 문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태양인에 봐요. 태양인인데 애성은 이, 노정은 비. 그러니까 애성은 이, 노정은 비. 그래서 내가 핑크색으로 넣어놨잖아요. 소수자. 태양인은 적어서 이렇게 해놓고 아주 열성인 소양인들은 빨간색으로 넣어놓고 태음인 파란색으로 넣어놓고 녹색은 소음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사상인과 문왕팔계도를 다시 보면은
1번 태양인은 애성, 노정 이런 관계를 맺히고 있고 그 다음에 소양인은 노성, 애정 그 다음에 태음인은 3번 희성, 락정 그 다음에 소음인은 락성, 희정이라는 이러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관계의 기울임이 아까 이야기한 뭐하고 똑같아요? 문왕팔계도에서 일감수, 이곤지, 삼진례, 사손풍, 오허중, 육건천, 칠태택, 팔간산, 구이하 요 구궁도 기울음하고 일치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이것을 단전에 그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하라라고 해서 수행인데 거기까지는 안 나가고 일단 이러한 사상인과 문왕팔계도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통해서 사상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느냐 그 단서를 확충론 해서 앞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해요. 태양인의 이는 태양인의 귀는 능강박어 천시 천시를 널리 할 수가 있고 태양인의 코는 불능강박어 일륜 그 일륜을 널리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능과 불능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태음인은 반대로 태음인은 반대로 일륜은 할 수 있는데 태음인의 기는 천시는 불능하고 소양인은 누는 쇠를 능히 할 수 있는데 소양인의 구는 지방을 못하고 소음인의 입은 지방을 널리 할 수 있는데 소음인의 눈은 쇠를 못한다. 이렇게 해서 천기유사의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태양인은 애성이 원산하는 태양인의 이는 천시는 널리 할 수 있는데 인류는 널리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거꾸로 태음인은 인류는 널리 할 수 있는데 천시는 널리 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소양인은 세외는 널리 할 수 있는데 지방은 널리 할 수 없다는 거. 소음인은 반대로 지방은 널리 할 수 있는데 세외는 널리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또 천기유사만 그런 게 아니라 뭐다? 인사유사도 이렇다는 거죠. 태양인의 비장은 교우를 용감하게 통솔할 수 있는데 태양인의 간은 당열을 단아하게 세울 수가 없고 소음인의 간은 당열을 단아하게 세울 수 있는데 소음인의 비장은 교우를 용감하게 통솔할 수가 없다. 그죠? 반대죠, 둘이가요. 그 다음에 소양인의 폐는 사물을 민첩하게 통달할 수 있는데 소양인의 신장은 거처를 항상 안정되게 할 수가 없고 태음인의 신장은 거처를 항상 안정되게 할 수 있지만 태음인의 폐는 사물을 능히 민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인사유사, 폐비간신이고 여기는 이목비구잖아요. 그래서 천기유사인 이목비구 입장에서는 에노희락의 성기하고 결부되잖아요. 여기서는 태양인, 태음인이 대대가 되고 소양인하고 소음인이 상대가 대대가 되지. 그죠? 근데 폐비간신인 교우, 사무, 당여, 거처인 이 인사유사에 있어서는 에노희락의 정기잖아. 그죠? 그래서 태양인하고 소음인하고 소양인하고 태음인하고 각각 대대적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얘기를요. 애성이 원산, 노조의 촉구한 태양인은 이렇게 되잖아요. 태양인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태양인은 요걸 잘하고 요걸 잘하는데 이게 간, 폐, 가니까 이 희성에 들어있는 일륜하고 당열을 못하는 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는 거와 못하는 거 이런 관계들이 여기 그림으로 보이는 거죠. 이거를 이제 이쪽 한 구, 이쪽 한 구, 이렇게 한 구, 이렇게 한 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서
다시 한번 기초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목, 비, 구, 폐, 비, 간, 신. 앞에 설명을 통해서 이목, 비구가 정방에 들어가고 폐, 간, 신이 모퉁이 방에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저 그림하고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천시, 세회, 일륜, 지방, 사무, 교우, 당여, 거처가 되죠. 여기서 이제 이것을 해놓으면 아까 능부를 했잖아요. 태음인을 예를 들게요. 태음인은 희성, 락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지 말고 그림은 기운을 그냥 그대로 그리겠죠. 태음인은 희성, 락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인류는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여기에요. 태음인의 코는 인륜을 널리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태음인의 신장은 거처를 항상 안정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고 이것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희성이죠. 희성. 그 다음에 이것은 락정이죠. 그 다음에 뭘 못한다고 그랬어요? 천시를 못하고 사무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건 바로 이 천시와 사무는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느냐. 태음인들이 희성, 락정의 성전을 가지고 있지만은 간대, 폐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대한국인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폐라는 것을 볼 때, 폐장부로 볼 때는 요 모퉁이 바인 것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폐당이라고 했죠. 폐당, 폐무리, 폐당 전체를 볼 때는 이거를 다 합친 겁니다. 간대, 폐소할 때는 이 전체를 합친 거예요. 그 다음에 폐를 국으로 볼 때는 요 국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태음인들이 희성, 락정에 따라 일륜과 거처는 잘하지만 사무와 천시는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들을 가지고 이제 마음론을 펼쳐가는 거죠. 어떻게? 여기에 배치되는 걸 통해서. 그러면서 소양이는 이렇게 됐잖아요. 소양이는 노성, 애정. 노성, 애정이니까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소양이는 비대 신소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세해와 사무는 잘하는데 거처와 지방은 못하는 거죠. 이 신당이니까. 그죠? 이렇게 문왕팔계도의 그림을 통하고 학충론의 문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없는 거를 통해서 전체적인 국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폐대 간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태음인을 예를 들면 이 간이 들어있고 코가 들어간 건 간대. 그러니까 대한국이다. 대한 부분이다. 이 말이고 여기는 락정 촉급하잖아요. 그래서 촉급한 국이고 여기는 폐소니까 소한 국이고 여기는 걸리해져 있는 국이 아니니까 여기는 평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네 가지 국을 나눠볼 수 있죠. 그러면 평국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학충론 마지막 문장을 보면 평국에서는 사람의 욕심이 극한대로 터지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치심이 나오거든요. 태음인들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도를 통해서 성정을 풀어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또 예를 하나 들면 태어민이 희성 락정이잖아요. 근데 소환국인 폐국의 폐에 애정의 슬픔, 이 슬픔에 대해서 태어민들이 굉장히 감성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소환국은 불능이잖아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40, 50대, 50대 넘어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남자들. 슬픔은 뭔지 몰라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런 부분. 그런데 여기는 아까 노환국은 평국인데 욕심이 낀다고 했잖아요. 태어민들이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그건 태어민들이 화를 낸다는 건 그 이면에 벌써 욕심이 깔려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서양인들이 노성 애정이잖아요. 슬픔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소환국인 락정, 즐거움이 뭔지를 몰라요, 인생에. 인간이 가진 즐거움이 뭔지를 몰라요. 아시겠어요? 근데 서양인들이 기뻐한다. 그러면 기쁨에 빠져있다. 그러면 욕심의 문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구조가 이해가요?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민들이 락성 희정이에요. 기쁨에 대해서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잘해요. 능하니까. 그런데 신대 비소니까 화내는 것에 대해서 화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소민들이 슬퍼진다. 욕심이 깔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국의 모습들이 사상마다 다르게 그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자기를 읽을 수도 있고 상대방을 읽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문왕팔계도가 하늘의 사상의 원리다.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도 하나, 둘, 셋, 네 개의 사상의 이치를 가지고 풀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다음번에 마음론을 갖다 제가 이걸 원리를 이용해서 마음론을 풀려고 그래요. 금방 설명드린 대로 애노일학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6가지, 7가지 마음론이 있죠. 그것이 이걸로 다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동무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한마디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호연락선. 어진이를 좋아하고 선을 즐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말이냐? 천하지 수병, 도출어 투연질릉, 천하지 구병, 도출어 호연락선, 고로왈, 투연질릉은 천하지 다병이하여, 호연락선은 천하지 대학이하라. 세상에 병을 얻는 사람들은, 병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투연질릉, 어진 일을 투기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하는 데서 나온다. 그 시기 질투가 인간의 만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어진 일을 질투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시기하지 마라. 그게 본다는 거예요. 천하지 구병, 천하의 세상의 병을 구제하는 것, 병을 낫게 하는 것 뭐냐? 도출어 호연락선이다. 도자는 모두라는 거예요. 모두 어진 일을 좋아하고 선을 즐기는 것. 하늘이 인간에게 준 사랑의 마음을 즐기는 것. 어진임을 좋아하고 호연락선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기를 투연질릉 하면 천하지 다병. 세상의 모든 병을 다 받는다. 병이 많고. 호연락선은 천하의 대학이다. 세상의 위대한 약이다. 이것들로 통해서 동무 이제마가 인간의 그 투연질병과 호연락선이 인간 질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동일수에 본 광제설 마지막 구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어진 일을 좋아하고 호연, 낙선, 선을 즐길 때 질병을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짧지만 사상 철학 그리고 사상학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사상학 마음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